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명목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업용으로 인정하는데 주소가 안 돼 있으면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 목장용지는 축산업을 영위를 해야 되고 가축별 기준 면적 이내에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은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봐주겠다. 비사업용인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가축별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나 아니면 주상공 지역에 있는 것은 비사업용으로 보겠다. 나대지는 별도 합산 분리과세 토지, 이 토지는 이제 별도 합산 사업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나대지는 사업용으로 보고 건축물의 기준 면적 이내에 들었을 때는 사업용으로 보겠다. 하지만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종합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겠다. 주택 부수 토지는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적 밖은 10배까지는 사업용으로 보는데 그거를 초과하면은 비사업용으로 보겠다. 별장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 660제곱평방미터, 건물 150제곱평방미터 이내의 읍면 소재 기준시가 1억 원이었을 때는 사업용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실무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는 일단 지목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목에다가 각각 어떤 때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설령 이게 원칙이라 할지라도 예외 규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외 규정의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 가장 많은 게 요 1번입니다. 즉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내가 상속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지목이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내 팔면은 지목에 관계없이 또 사용했는지에 관계없이 제촌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업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소유 농지. 실무적으로는 많이 없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 종중소유 농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2번, 그 다음에 4번은 특이점이 뭐죠? 지목이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는 6가지 지목을 갖고 판정을 하게 돼 있는데 무조건 사업용 토지에서 보면은 보통 농지, 임야, 목장용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렇게 지목을 한정해서만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목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게 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즉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토지를 매매했을 경우에 대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 인정고실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협의 매수하거나 수용당했을 경우에는 양도기한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상속 증여받은 이것도 지목이 한정돼 있죠.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무조건 사업용으로 봐주겠다. 얘랑은 틀려요. 얘는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 5년 이내 팔아야 되는 건데 얘는 8년 이상 제촌 작용했으면은 뭐 양도 기한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봐주겠다는 거니까 요거는 그래도 많이 뭐 이해를 하시는데 요 부분은 많이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상속을 받았다가 하면은 1번 그 다음에 4번이 적용되는지 또 증여를 받았다가 하면은 4번이 그 해당이 되는지 한번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어디에서 실익이 있느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토지와 세금과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 다른 데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단지 양도소득세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갖고 과연 사업용이 있었을 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비사업용 토지였을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의 불이익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된다. 엄밀히 말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되는 건 아니고 가능은 한데 올해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을 올해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배제되는 거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 부분을 너무 가혹한 제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주자. 즉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지 않고 실제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자라는 세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부 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일반 세율의 10%가 가산된다고 그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세법 개정안에 아직 요거는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세법 개정안대로 통과가 된다 하면은 얘는 해소가 될지라도 이 불이익은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행 세법에 의해서 사례를 갖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취득가액이 2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2억 5천이죠. 물론 필요경비는 일단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용 토지고 10년을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몇 프로가 적용되죠? 우리 기본 3%씩 10년 30%를 한도로 해서 적용되죠. 그럼 얘는 2억 5천에 대한 30%니까 7,500만 원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빠지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1억 7,500만 원이 양도소득 기본 금액, 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1억 7,2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행세법상 1억 5천이 넘으면은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고 세액 계산을 단순하게 위해서 최고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1,940만 원을 차감을 하면은 납부세액이 4,615만 원이 됩니다. 만약 똑같은 사례를 갖고 이 토지가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양도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5억, 취득가액 2억 5천, 차액 2억 5천이 남겠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차감되는 게 없겠죠.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이 그대로 2억 5천이 나오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주면 2억 4,750만 원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표준이 되고 여기에다 원래 38% 마이너스 1,94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일반 세율의 10%가 가산되기 때문에 38%에다가 10% 가산된 48%가 적용이 되고 누진 공제액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해서 계산해 보니까 7,465만 원이 나옵니다. 차액을 비교를 해보세요. 상당히 크죠. 따라서 올해 이제 세법 개정안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자라는 게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내가 토지를 팔려고 한다. 근데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 보류를 하셨다가 내년에 세법 개정되는 거 보고 파시면은 그래도 얘가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면은 그래도 세금 혜택이 상당히 줍니다. 줄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 하셔야 될 거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올해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잔금 일자를 내년으로 미루시면 됩니다. 계약은 올해 할지라도 실제 잔금 일자를 내년 2017년 1월 1일 이후로만 밀면은 이게 만약 개정된다 하면은 개정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 아까 취득 시기, 양도 시기를 말씀드렸을 때 원칙적인 게 어떻게 된다겠죠? 잔금 일자하고 등기 접수 일자하고 빠른 날짜로 본다겠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빠른 날을 최소한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부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봤고 실무하실 때는 어떤 토지가 왔다라고 보시면은 토지의 지목에 따라서 사업용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구분을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무조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한 2년 정도 갖고 사업용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려면 아까 기본 요건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요건을 충족시키면 되겠죠. 근데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은 걸리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바꾸는 것도 세부담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